오늘은 우리가 매일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제가 시장 동향을 매일 보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한 걸음 물러나기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쳐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넓게.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명동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요새는 좀 사람이 덜하지만 옛날에 정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을 때 거기 가보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방향을 좀 찾기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자산관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속에 있으면 항상 끊임없이 그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큰 시야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일단 오늘 새벽에 다우하고 S&P 500 지금 나스닥 또 플러스로 3개 다 끝났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다우하고 S&P 500 지수하고 레코다인가 금요일날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마감했는데, 기대치도 않게 4월달에 그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 긴축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압박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미국 고용 보면 이 챌린지 잡컷, 이게 그 대량 해고, 그러니까 뭐 한 10명 이상일 겁니다. 아마 10명 이상의 해고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의 퍼센테이지 변화인데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만큼 대량 해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초과 건수는 40만 건, 50만 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실업자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새로 실업이 양산되는 게. 이것만 좋았던, 이게 이 두 부분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비농업 부분에 그 고용 변화가 여기 보시면 77만 건이고 요번에 90만 건,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6만 6천 건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업은 덜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용이 많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또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6.1%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게 경기 악화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이 반응한 게 아니고, 이거 경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긴축 얘기는, 테이퍼링은 한참 뒤로 물러나겠네, 이런 패턴으로 주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식이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판단이 이렇게 일어난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반응이 난 거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넓은 시야로 우리가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본 거 말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경기 사이클인데요. 경기 사이클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야적으로 쉽게 경기 사이클의 상황을, 미국 경기 사이클의 상황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차트는, 이건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입니다.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있는데, 파란 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을 뺀 거고, 빨간 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이 두 가지 차트를 믹싱해서 보는데, 통상적으로 이 짙은 색이 경기 수축 국면이고, 여기는 짙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경기가 정점 부분에 가면 항상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2년이나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그 뒤에 경기가 수축해요. 그리고 경기가 수축한 뒤에 보시면 일정 수준 이렇게 그 스프레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3개월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급등하게 되죠. 근데 이 차트가 이렇게 일정 수준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패턴을. 주된 이유는 이 차트가 단순한 차트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금리 동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경기 확장 국면에서 자금 수급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경기 정점 부근에 가게 되면 뭐 기준금리 움직임에 대한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영향도 받는 차트가 이 차트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 경기 상황에서 투자자,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움직임을 잘 조율하는 그 중앙은행,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금을 막 가져다 쓰는 기업과 가게의 자금 수급 동향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두 개의 차트에. 한 가지 특이점은 이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높게는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났던 80년대 초반에 16%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특징은 잘 보시면 이 상단에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았던 때하고 낮았던 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더라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일정 수준 정도만 벌어진다.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죠. 최근 추이를 보면 일단 올라간 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바닥에서 올라간 기간 정도도 일정 수준 아직까지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아직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확장 국면 초입에. 다음을 정리해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이거는 차트들이 여러 개인데 빨간 건 구리 차트고요. 노란색은 금입니다. 검은색은 석유고요. 밑에 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파란 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너무 붙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지금은 뭐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리기보단 이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전에 급등해서 원자재 가격이 못 다 올랐습니다. 금은 추적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초반에 다시 올라갔고, 이 시기는 중국이 원자재를 쓸어 담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재차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경기 수축 국면의 바닥까지 수축 국면에서 크게 원자재 수요가 줄었다가 아주 빠른 시기에 정점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그리고 다시 정점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직 추세적으로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금은 내려왔다 다시 반등하고 있고, 구리 가격은 가격상으로는 명목 가격상으로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유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셰일오일 상황으로 여기로 봐야 되지 않아야 되는 가장 문제는, 셰일오일이 생산이 잘 되면서 사우디가 감산을 동의하지 않아서 아래로 급락했던 시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때하고 이때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석유는 약간 다른 원자재하고 동일한 패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걸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면 붕괴되고 나서 이 고점을 칠 때, 다른 원자재가 새로운 사이클의 고점을 치고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까지는 치지 못하고 밑에 와 있었거든요. 지금 잘 패턴을 보시면 주가가 다른 그 어떤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유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셰일오일 문제 때문에 좀 다르다고. 이걸 빼고 나면 금값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미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혹은 구리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명목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만 갔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값을 봐야 되겠죠. 이건 S&P 500,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고 S&P 글로벌에서 낸 케이스 슐러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퍼센티지 체인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가격 지수를 보면 밑단에 가면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가격 차트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마디 날라왔죠. 시장에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연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잠시만요. 예, 이 얘기죠. 연준에서 한마디 경고했어요.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미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그 어떤 자산보다 비싸거든요, 지금.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공매도란 개념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하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 반토막 이런 정도의 개념보다는 많게는 20%가 좀 넘는 수준의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도 거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크펀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고점일 때가 있다 155, 156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9까지 와 있으니까 거의 한 40이 빠진 거죠. 40 정도면 150에서 40이면 한 30% 빠진 건가요? 30% 좀 못 빠졌나요? 그러니까 20%는 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정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 왔던 이 아크펀드가 조정을 받으니까,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면 고평가된 기술주가 추락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미 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투자한 자금을 현금으로 빼주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도해야 되겠죠. 상위 10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중에 제가 6개를 보여드렸었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이 아크펀드 섹터 안에 있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매도 포지션에 몰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크겠냐마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정 노력이 일정 수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지금 이제 그나마 아크펀드보다는 잘 버티고 있어요. 보시면 아크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이게 움직이질 못했죠. 위로 머리를 못 들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윗방향을 한번 뚫고 내려왔는데, 기사를 놓고 보면 뭐 탄소 배출권을 안 사겠다고, 이게 정말 안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는 손실이 나는데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난다고 지금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번에 적자 났다고 2분기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가 잘 견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우리나라도 상황은, 그러니까 일정 수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정받는 국면이 주식시장 자체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쭉 막판에 막 확 들어올린 이후에 머리를 못 들고 있고, 반도체 수급에 난리가 나고 막 이랬는데도 삼성전자는 머리를 못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12월 달에 쭉 후반부에 1월 들어오면서 쭉 들어올린 이후에 머리를 못 들고 있어요. 물론 얘가 깨지지 않고 스물스물 내려간다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 일정 수준 그 기간 조정이 끝나고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폭스바겐 얘기 막 이런 것들 두들겨 맞으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막 아래로 셀이 내리 꽂았다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삼성에 있을 때는 또 이렇지도 못합니다. 내려서 힘이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산업재인데, 그나마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원자재에 관련된 풍산, 구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도 올 들어서도 막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부터 계속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을 급등한 것에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면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순환매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 코덱스 200을 보면 많이 올라와서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머리를 밀고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여드린 차트가 이 차트죠. 이거는 야르딘 리서치에 나오는 S&P 500 지수의 포워드 P를 가지고 퍼배수를 끄집어낸 건데,
2000년대 이후, 그냥 그 2000년대 가장 높았으니까 그 이전부터 놓고 보면 펍배수가 한 24배 정도까지 가는 게 미국의 일정 가장 고배수로 올라간 건데,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22배수에 이미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는 스타트점이 너무 낮은 데서, 펍배수가 낮은 데서 이 10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더라도 사실 고배수에 근접을 못하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단위니까 18배 정도까지, 20배네요. 20배 정도 밑에서 움직였어요. 16배에서 20배니까 18배니까 한 17배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배수가 너무 높이 와 있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순환매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주식이 너무 비싼 거죠. 왜냐면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익은 안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이익은 안 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그 퍼 배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높여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만 비싼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덴버 골드 그룹에서 나오는 금 차트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명목 차트로 놓고 보면 검은색인데, 금 가격이 일정 수준 많이 안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의 실질 차트로 놓고 보면 사실 금 가격은 이미 그 과거에 80년대에 있었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원자재 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도 파란 게시 리얼 차트고, 이거는 노란색이 명목 차트인데, 명목 차트로 보거나 리얼 차트로 보거나 두 개 다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미국의 셰일 오일이 활성화되면서 사우디가 감산을 반대해서 급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패턴과 여기를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시기가 이렇게 급락했던 시기가 이 시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때가 북해산 원유, 지금 브렌트유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뚫어가지고, 영국이 수입국이었는데 그 수출국으로 변화되면서 석유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급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제 기억에 사우디가 월 200만 배럴, 1000만 배럴인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급락시켰던 때가 이때입니다. 똑같은 거죠. 셰일 오일이 그 미국이 석유 수입국을 수출국으로 바꾸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셰일 오일 생산자들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우디가 작전을 폈는데, 그게 아마 뜻대로 되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패턴은 이 사이클과 비교하면 안 되고 이 후반 사이클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 후반 사이클과 지금 이 시기의 사이클은, 그걸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는 높지 않다, 가격이 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린 에너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유가는 지지부진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정 수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도 이 차트를 보면 이미 이때 찍었던 2011년도 1월에 찍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구리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이거는 윈스턴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이 쿠퍼 바람 붐센 버스트라고 나오는 요 기사 내용, 리포트 내용, 이 내용 안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질 구리 차트를 1850년대 2016년까지 표시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사실 원자재 가격은 통상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는 많아지지만 추세적으로는 실질 가치는 내려가요. 이게 실질 가치입니다. 명목 가치는 일정 수준이 내려올 때 좀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추세적으로 명목 가치는 일정 수준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거 리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보면 2016년까지 2000년대 이제 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인 건데, 이 시기하고 맞물려서 보면 이렇게 최근 차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이트가 어디죠? aboutinflation.com이라고 하는, aboutinflation.com 이거 붙였어야죠 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구리 관련된 차트인데, 이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확장돼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지금 여기 있는데, 실제로 지금 명목 가격이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상대적으로 요거보다 좀 낮겠죠. 하지만 과거에 있는 정점 수준까지는 많이 밀려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의 실질 가격을 보면, 제가 이제 원자재나 혹은 구리, 그러니까 금, 구리, 석유, 주택 가격에 인플레이션 적용 가치를 보는 이유는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 가치 판단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퍼 차트로 가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르게 이제 가치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이트가 어디냐면 economist.com입니다. economist.com 안에 미국의 주택 가격의 실질 가격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미국 주택 가격의 움직임인데요. 이 가격은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차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이제 고점이 여기였고 한참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리얼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적용한 차트. 근데 얘도 보시면 지역별로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넘어선 곳도 있고 해요.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LA 빨간 거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 때의 정점, 그 이전에 정점을 쳤던 걸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 이게 지금 이거는 2020년도 4쿼터까지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주택 관련된 리얼 차트인데 이거는 3쿼터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덜 왔지만 이 4쿼터까지에 놓고 보면, 4쿼터까지를 보면 좀 더 일정 수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트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9분응선은 이미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해 보면, 경기 사이클은 미국이 초반에 와 있어요. 아직 초입입니다. 확장 국면에. 그런데 모든 명목 가격들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행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 위치됐던 가격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과정은 이 시기를 보면 당연한 거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점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이렇게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오죠. 일정 수준을 횡보하거나.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갔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정 수준. 근데 이게 탄력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순환매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순환매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그 순환매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인 지수에서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른 정도를 놓고 보면. 그리고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다면, 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구리라든가 주가라든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으면 금값도 또 정점을 치고 좀 내려왔지, 와서 다시 들리고 있긴 하지만 이미 정점을 한번 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점 치는 게 다일 거다. 패턴을 보면 유가는 약간 예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르기 때문에, 현상이 쉐일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집값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정리가 되셨죠? 당연히 경기 수축 국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직전에 있었던 가격들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은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라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에 있었던 중국의 싹쓰리로 만들어진 슈퍼사이클 말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만들어지는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너지 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가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향후 상승의 탄력이 계속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미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이 일정 수준 쉬는 이런 궤적을 보면 쉼 없이 올라왔던 산업재해 요인들이 과연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사는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나눠 갖고 있어야 되고 한쪽에 몰려있지 않아야 되며, 연준에서 어떤 분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들어지는 패턴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공격적인, 그러니까 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공격적인 패턴으로 위험자산 안에 자금을 쏟아놓고 있는 투자자들의 반응, 심리,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연준의 행태가 아직 안 끝났다.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그 패턴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익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약간 누르고 그 위험 관리에 대한 포커스를 좀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맨날 시장에서 나오는 그 많은 뉴스와 정보들 말고 좀 더 큰 시야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좀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